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5가지입니다. 오늘은 5가지 메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카페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입니다. 이 5가지 메뉴는 어느 카페를 가서든지 먹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메뉴들이죠. 그만큼 만들기가 쉽지만 중요한 메뉴들인데요. 워낙에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한 메뉴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기본적인 메뉴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를 찍는다기보다는 5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기본 메뉴 5종 세트를 한 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해볼 레시피는 정말 카페에서 실제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더 음료를 빨리빨리 만들고 손이 좀 덜 가는지,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레시피를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팁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팁들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5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컵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잔엔 물이 들어있고 한 잔엔 빈 컵이죠.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샷을 넣는 순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컵엔 따뜻한 물을 먼저 담아주고 샷을 나중에 부을 거고요. 이 컵은 샷을 먼저 붓고 나서 물을 부어줄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컵엔 샷을 먼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에스프레소 투샷이고요. 물은 250g입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볼게요. 자, 왼쪽은 샷을 나중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은 크레마가 완전히 깨졌고 한 잔은 크레마가 위에 떠 있죠. 이게 뭐가 한 가지가 더 좋으면 한 가지 방법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특성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맛을 보실 때 좀 부드럽게 목 넘김이 좋은 맛은 이렇게 크레마가 깨져 있는 이 커피입니다. 크레마는 약간 좀 씁쓸한 맛이 나서 이렇게 크레마가 위에 떠 있는 커피를 마시면 첫 맛은 약간 좀 씁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샷을 먼저 넣고 물을 넣는 이 커피가 드시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보통은 이게 크레마가 위에 떠 있어야 좀 신선한 커피, 좋은 원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손님한테 나갈 때는 이렇게 위에 크레마가 있는 커피가 또 보기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나중에 붓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원두와 같은 양의 물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샷을 넣는 순서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메리카노 만드는 건 간단하지만 그래도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커피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스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얼음을 150g 담아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유 200ml를 컵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투샷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샷을 부으실 때 우유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우유가 미지근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얼음 위에다가 샷을 부으시면 샷이 금방 차가워져서 음료를 더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항상 만들 때 샷을 얼음 위에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부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스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닐라 시럽을 30g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프레소 투샷을 시럽 위에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시럽과 에스프레소가 잘 섞이도록 한번 저어주시고요. 3-4번만 이렇게 저어주셔도 잘 섞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음을 150g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유를 부어주시면 되는데, 우유 부으실 때 빨리 만드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얼음 위에 우유를 붓지 마시고 저 밑에 에스프레소가 보이는 곳에 우유를 세게 확 부어주시면 이게 금방 섞여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젓는 시간 없이 빨리빨리 음료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부어 볼게요. 아래 있던 에스프레소랑 시럽이 다 섞여 버렸죠. 그래서 따로 바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주실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 얼음을 눌러서 저어주신 다음에 바로 손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시간이, 이게 뭐 젓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도 이렇게 바쁜 매장에서는 음료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될 때 좀 유용한 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바닐라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카페 모카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카페 모카 역시 아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초코 소스를 사용할 거고요. 초코 시럽보다는 풍미가 좀 더 있어서 초코 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초코 소스를 30g 컵에 우선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2샷을 부어 주겠습니다.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 소스는 시럽이랑 다르게 이 에스프레소에 잘 녹여주셔야 돼요. 이게 잘 녹지 않고 얼음이 들어가고 찬 우유를 부어주면 이 소스가 굳어버리거든요. 그럼 녹이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얼음이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로 초코 소스를 잘 녹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음을 150g 넣어주시고요. 얘도 바닐라 라떼랑 똑같이 아래가 잘 섞이기 위해서 얼음이 아닌 밑에 있는 음료 부분에 우유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섞인 것을 볼 수 있죠? 모카는 이대로 두셔도 되지만 취향에 따라서 휘핑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휘핑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 거품을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일단 휘핑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코 소스로 드리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즐 대신 초코 파우더를 뿌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카페 모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컵에 얼음 100g만 넣어주시고요. 다른 커피 음료보다 얼음이 적게 들어가죠. 그 이유는 위에 우유 거품을 좀 올릴 거라서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음을 좀 약간 적게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먼저 부어주시면 됩니다. 카라멜 소스 30g을 준비해 주시고요. 얘도 소스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로 녹여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2샷을 부어 줄게요. 그리고 잘 녹여 주시면 됩니다. 이 잔이 좀 작아서 소심하게 적고 있는데, 큰 잔을 준비해서 과감하게 저어 주시면 됩니다. 왜 바닐라 라떼나 카페 모카처럼 샷과 소스를 먼저 넣지 않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잘 녹았습니다. 그럼 아까 우유를 부어두신 컵에 우유 거품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도 카페 모카처럼 휘핑을 올리기도 하는데, 요새는 또 휘핑 크림을 많이 찾으시는 분이 안 계시기도 하고, 아까 휘핑 크림 올리는 거 아까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유 거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우유 거품을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샷을 부어줘야 되니까 우유 거품이 컵의 끝까지 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샷을 마지막에 붓는 이유는 마키아토란 뜻이 이태리어로 점, 얼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샷을 통해서 이 우유 거품 위에 얼룩을 내줄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마키아토겠죠? 자,
이렇게 우유 거품 위에 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멜 드리즐을 예쁘게 해주시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한번 먹방을 찍어 볼게요. 네, 음료 5개를 한 번에 찍으려고 하니까 지쳤어요. 힘드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마지막에 만든 마지막에 만든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잔을 하나씩 먹어보면서 이렇게 먹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도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이걸 5잔을 다 마시려고 하니까 정말 심장이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무리겠다 싶어서 다음 마지막에 만든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맛있네요. 오늘 만들어 본 메뉴들은 되게 기본적인 메뉴들이죠. 뭐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그런 메뉴들은 아니지만 또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그런 메뉴들이었습니다. 이제 커피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의 레시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괜찮은 방법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시럽을 쓰셨나요? 어떤 소스를 쓰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메뉴는 다 커피 음료이기 때문에 시럽보다는 원두의 맛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원두랑 시럽이랑 그 궁합이 잘 맞는지, 맛의 조화가 잘 맞는지 그걸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파우더나 시럽을 테스트할 때 시럽만 맛보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럽이 아무리 맛있고 시럽이 괜찮아도 원두와 섞었을 때 원두와 조화롭지 않으면 맛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보여드린 메뉴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메뉴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만큼 또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음료들이 다양하고 맛있어도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가 정말 맛이 없으면 그 카페는 맛있는 카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정말 맛있는 카페가 되기 위해서는 특이한 메뉴보다는 이게 기본 메뉴에 충실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맛있는 카페가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찍은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 되게 기본적인 그런 레시피였지만 기본적인 메뉴를 여러분들의 시그니처 메뉴처럼 개발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시럽을 쓰거나 아니면 바닐라 파우더를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닐라 시럽을 바닐라 빈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되게 고민을 해보셔서 기본적인 메뉴들을 정말 맛있게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메리카노나 라떼, 바닐라 라떼를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지만 매일 요거트나 프라푸치노나 에이드를 드시러 오는 손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기본적인 메뉴가 판매도 많이 되고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카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커피 메뉴 5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